네,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죠. 국민의힘은 일단 수사 결과를 보겠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은 궁극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여야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또 오세훈 시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자체장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거취 표명은 없었죠. 참사 사흘 만인 지난 1일 같은 날 저녁에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애타는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또 대통령보다 오히려 장관과 경찰청장이 늦게 참사를 보고받았다는 게 알려진 상황이죠.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112 신고가 폭주를 했는데 왜 아무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는 정부가 없었던 것입니까? 경찰이 없었던 겁니까? 위기 관리는 사라졌던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이 사태 수습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태다. 자제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이유요. 경찰이 경찰을 셀프 조사하는 것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행안안 위원들은 어제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직접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 쪽과 용산구청, 서울시청 다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68건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그것도 요청했고, 이 2대의 CCTV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달라 그랬고 14가지 정도를 저희가 요청했죠. 네, 국민의힘은 일단 경찰을 믿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경찰의 수뇌부들 지난 정부 인사들이라면서 지금 경찰이 셀프 조사를 하게 된 것도 민주당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프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든 건지, 금수완박은 까맣게 잊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추진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강하게 받아친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힌다는 건가? 국정조사보다는 이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동훈 장관 역시 올해 6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서 대형 참사를 빼버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의 이 국면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정쟁이라는 입장입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 대형 참사를 넣지 그랬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대변인이냐고도 물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왜 나옵니까? 솔직히 예? 이거는 마치 이제 경찰 공격하려고 그냥 불난 집에다 불을 붙이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만 대변합니까? 마치 한동훈 장관은 검찰 대변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법 집행을 안 하는 거고. 네, 이렇게 1당과 2당의 다툼에 3당이 나섰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힘의 이 검수완박 탓은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정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검수완박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사태에 대한 수사는 궁극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검법을 국회 안에서 만들어야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도 상설특검 하십시오. 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사고죠. 경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른바 이 검수완박 이후의 형사사법제도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믿는다. 그럼에도 국민적인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검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도 풀이가 됐습니다. 특검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상설특검이냐 국회특검법 통과냐부터 시작해서요.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다정해서 앞으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책임, 여론은 어떻게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있을까요?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73.1%로 이 책임이 없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달려와 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112 신고에 대한 대응. 이번엔 미흡했죠. 피부로 좀 와 닿았던 걸까요? 경찰을 책임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인 56.8%였습니다. 지금 이제 사과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24%였고요. 사과하거나 물러날 일이 아니라는 여론은 16.7%였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연이틀 시청광장의 합동 분향소를 찾았었죠. 윤 대통령의 재신임 메시지냐라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주무부처라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이 장관 윤 대통령의 조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지 않은 건데요. 야권에서는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행안부 장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와이 힘? 왜 그분입니까? 자기가 멀쩡한 경찰,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경찰 총수 자기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한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그 순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낯짝이 있냐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사퇴보다는 사퇴 수습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아직은 정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치적인 책임의 그 범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이 사건 사고를 마무리해야 되는 지위에도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다음에 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청장이나 장관들이 어떤 행적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도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의 판단. 네, 하지만 여권에서도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다 얘기 나오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를 했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수습 후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법 책임은 행위 책임이고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은 책임자의 범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물론이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분들은 즉각 파면해야 됩니다. 당장 파면해야 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유럽 순방 하루 당겨서 9일 만에 걸어오셨다고 하던데 네. 주위에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눈물 짓는 그런 정도의 사과 가지고 안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파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반적인 공직 기강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요. 156명이 희생된 참사를 대하는 한 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태도, 웃음과 농담을 섞어가면서 진행했던 외신 간담회에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그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병력을 투입하게 됐었는지. If there's a World Series between New York Yankees and Boston Red Sox, we should mobilize a lot of police. No? Okay. 일국의 총리라는 분이 지금 하신 말씀, 그다음에 표정, 자세,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세와 태도다. 자신의 어떤 영어 구사력, 영어 표현력에 대한 우쭐함 좀 묻어 있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그다음에 농담하고 웃고 우쭐대고. 네, 여권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가 자칫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까 우려하고 있죠.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각, 행안부 장관 보고 시각보다 오히려 빨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지시도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첫 지시보다 더 빨랐죠. 닷새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윤 대통령. 진정성 있게 주도적으로 참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거 세월호와 대응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장관이 보고받은 시각, 대통령 지시가 있기 불과 1분 전이었죠. 세월호 당시 안 행부 장관이 보고받았던과 비교를 해도 30분 이상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의 112 신고부터 장관의 대응까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우리나라의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지휘하듯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대응 논란이나 이런 지금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 굉장히 부실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행정 수반으로서 우리 국민들께서 목숨 잃은 이 사고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말씀하시고 또 사과하실 필요도 있다. 네, 이렇게 저희 다정회가 시작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영가 추모 집회에 참석해서 첫 사과 메시지를 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좀 자세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정조사냐,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냐, 특검이 답,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 첫 사과.